센트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A스텝 중 첫 번째 스텝에서 네 번째 스텝까지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센트리아 ABO 문겸재입니다. 저는 아직 성공자가 아니고 저 또한 리더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성공의 길로 향하고 있는 한 명의 ABO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되는 이 부분은 단순히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것보다 저 또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시간에는 무언가 저한테 배우신다기보다는 첫 번째 스텝은 전 이렇게 했었는데 리더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 강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바로 꿈의 정립인데요. 꿈의 정립, 제가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행을 좋아하던 아이, 그러다가 돈을 벌며 여행하는 어른이로. 세 번째, 꿈은 지식이다. 네 번째, 여행 그 이상의 꿈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께, 저희 스폰서가 어머니십니다. 엄마, 저 이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에게 처음에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가 그러면은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100가지의 꿈을 먼저 써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 사업을 잘하는 법 혹은 물건을 잘 전달하는 법 이런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왜 꿈을 써오라고 하시나, 처음에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왜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그 원하는 것에 맞춰서 무언가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 부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행을 좋아해서 제가 많은 나라들을 여행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도 진행을 했었지만 대학교에서 휴학을 하고 알바를 통해서 돈을 번 돈으로 배낭여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여행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항공사보다는 외국에 있는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중동에 있는 항공에 제가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는 승무원, 바로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그것은 승무원이 유일했기 때문에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너가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시간적인 자유도 있는데 그때도 진짜 원하는 게 승무원이면 그 일을 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너가 다른 일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오케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진 못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시간적인 자유도 있다면은 그때는 제가 누군가를 대접을 하는 승무원이 아닌 승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의 꿈에 대한 질문, 저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직업이나 아니면 제가 다른 직장들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 어떤 도구도 제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희 어머니의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오기 전에 마지막 해였던 2019년도에 제가 여행을 다녔었던 국가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국가를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7만 킬로 이상을 여행을 하면서 지구 한 바퀴 반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저의 꿈 중에서는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고 싶은 곳을 적었었고 그것을 생생하게 꿈꾸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국가들이 제가 실제로 꿈 목록에서 적어놨었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훨씬 더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승무원 말고 ABO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저는 승무원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욕구이기 전에 내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꿈꿀 수 있는 지식이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꿈은 우리가 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꾸는 꿈 안에서는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꿈을 꾸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나의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면서 이런 미팅 자리에 왔었을 때 제가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결과를 내신 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로 결과를 내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제가 원하는 꿈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라이프 스타일과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 또한 꿈의 크기를 키울 수 있었고 제가 몰랐었던 꿈에 대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이러한 미팅 자리는 꿈을 꾸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참여하면서 많은 꿈을 그리게 되었고 꿈에 대한 지식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저의 꿈노트를 살펴보면은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그리고 예쁜 와이프 이러한 것들 단순한 것들로 제가 꿈을 적어놨었다면은 이 안에서 꿈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꿈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꿈들을 배우고 꾸면서 생생하게 느끼고 그거를 바탕으로 도전을 했었을 때 현재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 또 되고 싶은 사람 등등 적어놨었던 여러 가지들을 현재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또 글로벌에서 사업을 하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교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꿈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메이는 저에게 세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너머에 더 큰 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꿈의 정립이 정말 이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단 파트입니다. 자, 결단은 우리가 첫 번째 꿈을 구체화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 이 회사, 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가고 쌓였던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확신이란 거를 갖게 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리더님들이 확신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저 이 사업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넘어선 변화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결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단 안에는 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무엇을 안 하겠다는 결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결단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은 내가 안 하던 것 혹은 했던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좀 참아내고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은 그 20일이라는 시간 통해서 우리가 습관이 형성이 되고 66일을 꾸준하게 지속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습관이 완전히 나에게 자리 잡게 된다는 내용도 이 안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사업을 제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시스템이란 거를 알게 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저의 모습을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했었던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참 귀엽지만 제가 6%라고 하는 저희 퍼센트 핀을 처음으로 도전할 때 적었던 저의 행동 계획표입니다. 6%라는 핀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거의 모든 리더님들한테는 되게 낮은 핀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20대 총각으로서
빵쌈을 경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6%는 상당한 높은 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필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안 하던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그 쉽지 않음을 의지로만 극복을 하는 거는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로 극복하는 거 이외에 내가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따로 어디에 이제 조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신 스스로 한번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표를 저의 방에다가 붙여놓고 눈에 띄는 곳에 늘 소지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목표를 인식을 하고 해야 될 행동 리스트를 하나씩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행동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으면 조금 뭔가 이상한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바탕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은 어떤 성취였지만 조그마한 성취가 조금씩 쌓이면서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작은 성취가 쌓이다 보니까 그 이후엔 더 큰 목표를 도전을 하는데 두려움은 조금 있지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단, 안 하겠다는 결단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제가 워낙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줄였었는데요. 저 또한 이제 메인 잡을 가지면서 세컨 잡으로 이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었고 짜잘하게 나가는 시간들을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은 그냥 흘려보냈었던 시간을 책을 한 자를 더 들으려고 했었고 오디오를 좀 더 들으려고 했었고 제가 해야 되는 그 날의 행동들을 조금씩 실천을 해 나가려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됐었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결단 또 뭔가를 안 하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적어놓고 주변에 두신다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A7070이라고 하는 아메이에서 나온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A7070을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명단 작성입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는 지나가는 사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나와 연결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 정성, 노력, 사랑을 곁들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 명단이 바로 저희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제가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선입견을 배제를 해야 되고 나의 그런 추측을 배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선입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지인들을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메이를 거절할 거야. 이 사람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메이가 맞지 않을 거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의 선입견, 편견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명단을 작성을 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러한 표를 주시면서 이 안에 명단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내가 얼굴이라도 아는 사람을 다 적으라고 해서 적다 보니까 한 150명 이상이 나오게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던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이제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잡고 사업에 대한 내용 혹은 비전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것들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정말 잘 알아들을 것이야 라고 했었던 사람이 반드시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진짜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던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늘 스폰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의 예스가 언제나 예스가 아니고 오늘의 노가 언제나 노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경험과 조언들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의 생각을 빼고 정말 이 명단대로 그냥 한 명 한 명 연락을 해서 연락이 연결이 되시는 분들에게 만남이 주선이 되고 그러한 분들과 함께 사업에 대한 내용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내용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소비자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명단을 작성을 하고 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과거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가 조금 만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전달을 하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은 제가 따로 톡이나 연락을 하기가 주저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제 제가 일을 하는 것처럼 혹은 알바를 하는 것처럼, 보통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고 그 리스트대로 이렇게 쭉쭉쭉 연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느낌처럼 일로서 이 명단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사업하는 저에게는 부담감을 낮춰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명단을 적고 그 명단을 활용을 해서 하신다면 조금 더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만남과 초청입니다. 네, 제가 만남과 초청에서 4가지 카테고리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인별그램. 두 번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세 번째, 호일러의 법칙. 네 번째,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리더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개인 SNS 계정이죠. 인별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처음에 이 인별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한 소비자 덕분에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오빠는 왜 사업을 한다면서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해야지 오빠가 오빠에 대해서 노출을 할 수도 있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할 수 있어. 오빠는 어차피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빠가 반드시 인스타그램이 필요해 라는 조언을 듣고 저도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제가 이제 왔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저의 대학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 아메이 하세요? 우리 엄마도 아메이를 하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하는 아메이랑은 형이 하는 아메이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 부분을 많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갑자기 다시 궁금해져서 저도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업에 대해서 전달도 하고 또 비전을 같이 제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 중에 하나고, 저는 덕분에 멕시코에서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이제 SNS 중에 하나인 카카오톡인데요. 이제 주로 메신저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도 메신저의 역할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잘 꾸미거나 이러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하는 인구보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한 분들이 이 카카오톡을 보실 때 이 모르는 사람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수시로 가서 체크하는 게 프로필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프로필 사진에도 똑같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2016년도 때 잠깐 연결이 됐었던 분이 2019년도에 다시 연결이 돼서 성룡 씨를 보니까 과거에 아메이를 한다고 들었었는데 아메이가 이런 건지는 몰랐었습니다. 저 아메이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저 아메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2가지 사례를 보면서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SNS라고 하는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현재 지금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지역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특히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아마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너 아미 알아? 나 아미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좋아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슈퍼스타가 되실 겁니다. 친구들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연락 오면은 연락 받지 마라. 걔 이거 아메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편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편견들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분을 이야기로 설명을 해봤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인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만남과 초청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 리더님들이 스폰서를 제 프로모션 할 때도 되게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죠. 특히 그 호일러의 법칙 때문에도 파트너분들이 스폰서들을 많이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SNS 채널들을 보여주면서 몇 마디를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크다는 것을 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 파트너분들도 저의 이런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후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진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특히 스폰서님의 입장이 되신 분들은 더더욱 특히나 이 SNS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요즘 한국 아메이도 그렇고 정말 전반적으로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들을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검색했을 때 검색되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경향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알리고 정말 아메이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경험 제공할 수 있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채널들을 활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만남과 초청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남과 초청의 목적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나의 쇼더플랜을 100% 전달하는 게 아니라 미팅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내가 초대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 근 2년 동안은 오프라인이 거의 멈췄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오프라인도 일부 오픈이 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일러 법칙 때문에라도 그런 분들을 미팅장에 초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듣게 한다면은 쇼더 플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멋진 리더님들이 있는 쇼더 피플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지만 여기까지 제가 저희 성공 시스템 A스텝에서 첫 번째 스텝에서 네 번째 스텝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 안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제가 경험했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회계년도 리더님들 도전하신 목표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